안녕하십니까. PHC입니다. 오늘은 큐브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브 공식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할 건데요. 오늘 하고 있는 일러스트를 이용을 한 요약본 한 가지가 있고요. 다음 영상은 실제 큐브를 이용을 해서 시연하면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흐름을 익히고 감이 잡히신 분들은 이 요약본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큐브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맞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고 각 단계별로 적용해야 될 공식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이렇게 큐브를 맞춰 나가시면 보다 쉽게 맞출 수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큐브는 밑면이 백색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각자 나는 밑면 색깔을 뭐 노란색으로 할 거야, 빨간색으로 할 거야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흰색으로 밑면을 지정을 했고요. 그 밑면을 그 다음에 윗면은 노란색이 돼요. 노란색이. 그 다음에 정면의 기본은 이제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 적청 등목의 순으로 이 큐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큐브 일러스트를 이렇게 구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큐브 색깔이 대소동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이소에 있는 큐브를 이제 사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큐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칼라는 제가 사용하는 큐브 칼라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순서는 일단은 밑면에 십자를 먼저 맞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면에 십자 작업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밑면을 이제 다 십자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센터 요 축에 대한 칼라하고 여기 센터의 칼라하고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층 센터 맞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층 센터 맞추기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큐브를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노란색 정면이 위로 오도록 만들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맞춰야 될 것은 1층 맞추기. 1층 맞추기. 그 다음은 2층 맞추기. 그 다음에 위에 십자 맞추기. 그 다음에 3층에 여기 축의 센터에 대한 3층의 센터 요 칼라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7번하고 8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영상을 계속 좀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지 가능하실 겁니다. 7번에서 여기 지금 십자를 맞췄는데 십자를 맞추고 난 다음에 나머지 4개 큐브에 대해서 이제 다 맞추는, 그러니까 노란색 윗면 노란색을 전부 다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서리들을 맞추게 되면 이게 이제 3층을 색깔을 맞추는 건데 이 3층 색깔을 맞추게 되면 큐브를 다 맞추는 겁니다. 큐브를 아무런 이게 준비 없이 이게 큐브를 그냥 하게 되면 큐브를 맞추는 게 아니라 큐브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본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 하셔서 덩크슛 넣듯이 여러분들도 큐브의 완성을 해서 희열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밑면 십자 맞추기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어서 이거는 4개, 그러니까 요 축에 대한 센터, 백색의 축에 대한 센터 외에 4개를 맞추는 건데 이거는 대충 돌려도 십자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특별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큐브 못한다고 해도 큐브 한 면은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층 센터 맞추기. 센터 맞추기, 얘는, 큐브를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 기준면이 필요해요. 기준면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면이 기준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준면에 대해서 12시 방향과 3시 방향의 큐브를 서로 맞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적정 등록의 칼라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걸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색깔이 좀 꼬였다고 한다면 이제 2번 작업을 하면 되고, 색깔이 안 꼬였다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서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면 맞출 수가 있어요. 공식은 4시 올시, 4시 올시. 자, 여기에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은 큐브가 이제 육면체잖아요. 그러니까 육면체다 보니까 어떤 축을 회전을 시켜야 되느냐. 그걸 이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회전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회전시켜야 될 회전축인 겁니다. 그러면 이 축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돌리게 되게 되면 이제 내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축을 내리는 게 이게 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이죠. 그럼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또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이 축을 돌리는 거예요. 이 축을. 얘는 이 축을 돌리는 거고요. 그러면 요대로 하게 되면 내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다시 이걸 올리고 또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내리고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4시 올시, 4시 올시 이것만 하게 되면 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센터 축들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세 번째, 1층 맞추기. 그래서 앞전까지는 그 흰색을 상단으로 올려가지고 1층을 이렇게 백색이 밑면인데 밑면을 갖다가 위로 올린 상태에서 맞추는 거고요. 지금 3단계 1층 맞추기부터는 백색을 밑으로 하고 황색을 위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층이 1층, 2층, 3층으로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단계에서는 여기에 1층의 색깔들을 다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요때 이제 그 사전에 충족돼야 될 조건은 뭐냐면, 여기에 기준면이 아까 요 칼라를 여기 맞췄죠. 센터를. 여기 요 칼라하고 요 칼라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백색이어야 되고요. 백색이면서 빨간색이면은 돌려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구나.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왼쪽에 있을 경우하고 오른쪽에 있을 경우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1은 회전 2를 잡아 돌린다고 했죠. 회전 2는 이 기준면에 대해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케이스 2, 회전 3죠. 그러면 얘는 이 기준면에 대해서 얘를 돌리는 겁니다. 얘를. 그런데 그 항상 그 공식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놈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시계든 반시계든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놈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얘일 경우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요리로 가겠죠. 요리로 간 상태에서 이걸 내려버리게 되면 엉켜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위치한 곳에서 엉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반대로 항상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인 거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 그러면 백색이 왼쪽에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원래 요 축에 대해서 올리고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내리면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요 흰색이 요 밑으로 들어가고요. 빨간색이 요리로 와가지고 네 귀퉁이들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귀퉁이를 다 맞추게 되면 1층이 끝나는 겁니다. 2층 맞추기. 2층 맞추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귀퉁이만 맞추면 되는 거죠. 얘도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여기에 1층, 2층의 센터 색깔하고 요 색깔이 맞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얘가, 녹색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요 컬러가 적색이 되고, 요 컬러가 녹색이 되겠죠. 녹색이. 그러면 이게 적색이 되고 이게 녹색이 되게 되면 아이고 색깔을 반대로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색깔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녹색이 되고 이게 적색이 되는 거죠. 이게 녹색이 되고 이게 적색이 된다. 이게 적색이 된다면 적색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요리로 보내야 되잖아요. 요리로 보내가지고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파란색, 푸른색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보낼 경우도 있고 왼쪽으로 보낼 경우도 있다.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요 그림상으로는 요걸 표시를 한 거예요. 요거는 왼쪽으로 보내는 건 요걸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을 요렇게 보내면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게 최초에 이 윗면을 돌릴 때 어디로? 반대로 돌려야겠죠. 반대로.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먼저 돌리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시올 반내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요 축으로 돌리는 겁니다. 요 축으로. 회전 1,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요 3층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 3층이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 시계 방향으로. 왜?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와야 되니까 항상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딱 돌린 다음에 올. 그러면 요 축을 움직이는 겁니다. 요 축을 올리는데 요렇게 올. 그 다음에 반. 요 놈을 요렇게 돌리고 네. 요 놈을 요렇게. 그러면 시올 반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흰색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흰색이 여기에 떨어질 거예요. 흰색이. 그럼 흰색이 여기 떨어지게 되면 흰색을 밑으로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흰색을 밑으로 집어넣는 건 아까 1층 맞추기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1층 맞추기 공식. 그래서 2층 맞추기는 시올 반내를 하고 난 다음에 1층 맞추기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요 놈을 요리로 집어넣고 흰색은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러면 4번을 하면 되겠죠. 4번을.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노란색이란다. 여기에 필요한 컬러가 아니라 엉뚱한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놈을 일로 집어넣어서 이놈을 또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이놈을 필요한 대로 다시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큐브가 배치가 조금 순조롭게 된다면 한 2-3번이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최대 한 8번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빨이 안 맞는 것들은 이미 어떤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끄집어낸 상태에서 요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C올 반내 1층 맞추기. 반올 C내 1층 맞추기.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이제 뭐 이게 감이 잡히면 간단하게 메모를 하세요. 요 동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요 PPT는 저기 질문방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럼 질문방 들어가셔가지고 PPT 다운 받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면 십자 맞추기. 윗면 십자 맞추기도 어렵진 않습니다. 윗면 십자 맞추기도 어렵진 않은데 아까에 비하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조금. 얘는 그 위에를 바라본 상태에서 위에를 딱 바라봤을 때 노란색이 이렇게 배치가 돼야 돼요. 역기역자로 배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시 올시 내시 시올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좀 설명 거꾸로 했네요. 기역자가 이제 안 되고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다. 일자가 되어 있다면 아까 이게 배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센터 축 맞추는 거. 요놈을 요렇게 보내고 요놈을 요렇게 보내게 되면 기역자가 되겠죠. 반드시 기역자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렇게 일자로 이렇게 서 있다. 아니면 이게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맞출 필요가 없죠. 큐브를 돌려버리게 되면 역기역자가 되니까. 역기역자가 안 되네. 안 되네요. 역기역자가. 요렇게, 요건 안 되고,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렇게 섰다. 그럼 요걸 요렇게 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렇게 섰다. 요렇게 섰다. 역기역자잖아. 죄송합니다. 돌리면 역기역자가 되는 거죠. 하여튼, 내가 바라보는 기준면에서 이렇게 역기역자가 나와야 된다. 나온 상태에서 공식 적용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놈을 이렇게 보내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식은 아까 2번에 나왔던 공식하고 마찬가지예요. 내시 올시, 내시 시올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란색이 이게 하나만 있고 노란색이 아무것도 안 올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다면 지금 이 공식으로는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있어야 될 원래 맞춰야 될 그 공식으로 한 번만 넣어주게 되면 이 사이드에 박혀있던 노란색이 위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요 사이드 지금 이렇게 안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끄집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란색이 올라왔을 때 내시 올시 내시 시올 해가지고 뭘 맞춥니까? 역기역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안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식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장 보면 조금 어려워요. 아까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역기역이 안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 공식으로 한번 하게 되면 노란색이 상단면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내시 올시 내시 시 올시로 해가지고 요렇게 맞추게 돼서 역기역을 맞추면 되는 거죠. 역기역이 되어 있다면 한 번이면 되고 역기역이 안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노란색을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기준면이 요거예요. 기준면이 요겁니다. 기준면이 요거인 상태에서 회전 1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걸 돌려요. 그러면 요 축도 전체를 갖다가 요렇게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큐브를 이렇게 돌립니다. 큐브를 돌려서 자, 이놈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돌렸으니까 노란색이 여기 떨어지겠죠. 지금 그림상으로는. 그러면 기준면을 이걸로 바꿉니다. 기준면을 이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큐브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준면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 기준면 변경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기준면을 변경 안 하면 큐브 자체가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기준면을 딱 맞춘 상태에서 이제 요걸 하는 거예요. 회전 2, 회전 3.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요 놈을 올려. 올. 요 축입니다. 요 축. 요 축을 올. 요 축이죠. 요 축을 돌려서 올리고 그 다음에 요 축입니다. 요 축. 요 축을 요렇게 돌려. 시. 그 다음에 다시 내리고 네. 그 다음 되돌리고 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층. 요걸 갖다가 다시 반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여기에서 이 기준면을 바꾸는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시 큐브를 돌리고 올시 네반 반. 예,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만약에 역기역자가 아니었다. 역기역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상단면에 노란색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시 센터 맞추는 공식으로 4시 올시 4시 시 올시로 해서 요 두 개를 맞바꿔 가지고 센터 그러니까 역기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되고 처음부터 이게 노란색이 다 올라와 있었다. 노란색이 올라와 있었다. 그럼 노란색이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면 뭐 맞추면 돼요? 요렇게 맞춰가지고 기역자인 상태에서 바로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기역자가 안 맞을 때는 센터를 맞춰가지고 노란색 역기역자가 안 맞다. 안 맞게 되면 센터 맞추는 공식으로 해가지고 역기역자를 맞추고 만에 하나 노란색이 안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면 먼저 이 공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노란색을 올려서 쌍기역자를 맞추고 이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안 올라왔으면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죠. 노란색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한 번이면 되고요. 그러면 시, 올레시 반, 판만 해주게 되면 십자를 맞출 수가 있다. 자, 3층 센터 맞추기. 3층 센터 맞추기는 또 쉽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맞추는 공식은 우리가 벌써 배웠으니까 요 센터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내시 올시, 내시시 올시. 이거 무진장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앞으로 그걸 계속 쓸 겁니다. 내시 올시, 내시시 올시, 내시 올시, 내시시 올시. 이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방법은 아까 그 1층 센터 맞출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내시 올시, 내시시 올시. 요것만 적용시키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요 놈을 기준면에 따라 가지고 요 두 놈을 12시하고 3시 방향에 있는 큐브를 서로 위치를 맞바꾼다. 그래서 큐브 정렬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이면 되고 큐브 정렬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만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7번째입니다. 7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앞에 비해 가지고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노란색을 이제 다 맞추는 거잖아요. 다 맞추는 건데 노란색이 여기 이면으로 갈 수도 있고 노란색이 이면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네 귀퉁이에 큐브들이 방향이 제각각이 다 이게 틀어질 거거든요. 틀어진 걸 노란색을 다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노란색을 다 위로 올려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목표는 뭐냐면 얘하고 얘는 이제 노란색이 올라와서 맞고 요 세 놈을 가지고 이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놈을 작업을 하는데 큐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갑니다. 움직일 때 이놈은 여기에서 1위로 가면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큐브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얘는 그 큐브가 넘어올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요 자리로 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그대로 넘어옵니다. 회전을 안 하고 그대로. 예, 그래서 요 공식을 이제 적용을 해서 돌리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맞았다가 안 맞았다, 맞았다 안 맞았다인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여기에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에 노란색이 뜹니다. 여기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마지막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작업을 하다가 보면 항상 이 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면을 여기에 놓고 계속 돌리다 보면 한 3번, 빠르면은 한 2번, 3번, 늦게 들어와도 한 4번 정도 계속 위치를 바꾸다 보면 이 위치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 면이 여기에 있고 그때 기준면이 여기다. 요것만 명심하셔가지고 반복해서 3번, 2번, 3번 돌리게 되면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그 회전 1, 요 축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회전 2, 요 축을 돌리는 겁니다. 회전 3, 요 축을 돌리는 거예요. 앞전까지는 축을 2개 축에 대해서만 작업을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축을 3개 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자, 가볼게요. 이쪽 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쪽 축을 반대로 반시계 방향 이쪽 축을 올립니다. 그러면 반올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 다음에 이쪽 축을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시올이 됩니다. 시올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 다음에 요 놈을 내리고 다시 요 놈을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윗면이 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요 축, 요 축, 요 축입니다. 다시 볼게요. 반, 올, 시, 올, 반, 시. 네반올, 시올, 반내시. 요 작업을 해주게 되면 다 맞아진다. 7번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시면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식을 이제 화면을 띄워놓고 저 공식을 보면서 축을 잘 이게 헷갈리지 않게끔 축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을 정면으로 딱 갖다 놓고 반, 올, 시, 올, 반, 시. 이걸 몇 번 해야 된다? 짧게는 2번, 길게는 한 4번, 5번 정도 해야 된다. 네반올, 시올, 반내시. 되게 심플합니다. 공식이, 그죠? 네. 자, 이제 마지막 3층 맞추기입니다. 3층 맞추기도 이 축을 3개에 대해 가지고 돌려야 돼요. 축을 3개에 대해서. 이제 이게 3층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어느 한 면이 맞는 면이 나온다고요. 안 맞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 한 면이 맞습니다. 한 면이. 그러면 한 면이 맞는 이 면을 기준면으로 삼아야 돼요. 이거는 설명이 좀 다시 필요한데 일러스트. 자, 이 상태에서 노란색 상단면 다 맞췄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3면이 다 맞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가 3면이 다 맞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돌리겠죠. 그러면 3면이 다 맞는 이걸 기준면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거지. 노란색을 내가 보고 있고 노란색을 이제 이게 정면이 되는 거죠. 정면이 되고 그 다음에 요 3면이 다 맞았던 이게
윗면이 되는 거예요. 윗면이.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걸 정면을 본다는 얘기는 기준면이 뭐가 되느냐. 이 면이 기준면이 되는 겁니다. 이 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큐브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맞는 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황색, 청색이면서 적색인 세 개가 귀퉁이가 다 맞는 겁니다. 다 맞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요. 회전 1, 그러니까 제일 왼쪽이죠. 왼쪽을 갖다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단면을 시계 방향으로 올리고요. 돌리고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올시올이 되죠. 그 다음에 시시인데 시시의 축은 어디냐면 요 밑에 축이에요. 밑에 축. 화살표가 조금 부적절한데 화살표는 자료 배포할 때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요 면이 아니고 여기 요 밑에 면. 그러니까 1층이 되는 거죠. 요게 요 면이 3층이 되는 거고 요 면이 3층이고 그 다음에 지금 돌려야 될 때는 이거 안 지워진다? 요게 3층이고 요 밑에 1층. 여기 있네, 여기 1층. 요 1층을 돌리는 거예요. 1층을 물로 시계 방향으로 두 번.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올, 시, 올, 시, 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다시 내리고, 반, 올. 그 다음 밑에 또 시, 두 번. 그 다음에 내리고 두 번. 이렇게 하면 배열이 적절하게 되어 있으면 한 번이면 되고요. 배열이 부적절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을 하게 되면 이게 3층이 이제 다 맞아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뭐 한 2, 3분이면 돼요. 총 6면을 맞추는데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요약본이니까 이 요약본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2부 영상은 내일 찍을 건데 내일은 직접 큐브로 시연을 하면서 이 공식을 다시 이제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설명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다시 감 잡고 흐름 읽고 난 다음에 이 영상으로 이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으로 계속 보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뭐 일주일 정도만 연습을 하면 하루에 한 2, 30분 정도에서 일주일 정도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큐브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큐브 1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